안녕하세요. 떠먹이존세법의 떠세입니다. 오늘 종합소득세 끝장내기 5번째 시간, 사업소득 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소득 2018년도랑 2019년도에 대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소득 비과세를 봐야 되는데요. 사업소득 비과세를 왜 봐야 되냐? 사업소득 비과세에 주택임대소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공부를 해야 어떤 것은 비과세고 어떤 것은 과세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랑 2019년도 제가 더 비교해 드릴게요. 먼저 그렇게 들어가기 앞서서요, 주택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떤 대상의 주택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주택수 계산 시 유의사항을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배우자 주택은 합산을 합니다. 배우자죠. 각각의 한 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각각 두 채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소득세 계산을 할 때는 각자 합산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각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택수 계산에서만 합산을 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비속이나 존속이 갖고 있다 한다고 해서 비속이나 존속의 주택은 합산되지 않아요. 배우자만 합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구 주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가구 주택이 이렇게 하나 구분 등기가 되어 있다. 그럼 각각 하나로 봅니다. 다음으로는 공동소유 주택인데요. 한 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지분율로 나눠서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주택 수에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윗사람이 80%, 아랫사람이 20%다. 가장 큰 사람이 윗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윗사람의 주택수로 넣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50대 50으로 같다, 지분율이. 그러면은 각각 1주택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그런데 만약에 이 두 사람이 합의하에 한 사람 걸로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합의하에 1인 귀속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전세한 주택, 예를 들어서 임차를 했어요. 다시 임대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임대한 사람도 1주택 소유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주택수 계산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봤고요. 다음으로는 해당 주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주택은 일반 주택이에요. 일반 주택이 뭐냐? 그럼 고가주택이 아닌 것을 일반 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가주택에 대해서 공부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고가주택을 보면은 지금 사업소득하고 있잖아요. 사업소득에서 지금 부동산 임대업에서 주택임대 보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즉 12월 31일이나 그 전에 이미 팔았다, 양도일이에요. 그때 기준으로 기준시가가 9억을 초과하는 게 고가주택이에요. 일반 주택은 고가주택이 아닌 주택이 일반 주택이 됩니다. 기준시가예요. 기준시가가 공시지가인데 기준시가 9억을 초과한다. 그럼 해당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비교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양도소득세인데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의 모르시는 분들은 없죠.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텐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하더라도 그 주택이 어떤 금액을 초과하면 그거는 비과세가 안 돼요. 어떤 주택이냐? 양도일 그때 당시에 9억 똑같습니다. 위랑 똑같죠. 9억인데 실지거래가액이에요. 실가가 9억을 초과한다. 그러면 그 9억 초과분은 비과세 대상에서 해당이 되지 않아요.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사업소득의 주택임대 사업소득은 기준시가 9억 초과만 해당이 안 돼요. 비교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고가주택은 안 되고, 그리고 해당이 안 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국외소재 주택도 안 됩니다. 국외소재 주택은 무조건 과세를 합니다. 그리고 주택 임대소득은요, 임대료, 즉 월세거든요. 플러스 간주 임대료예요. 간주 임대료 주택 같은 경우에 3주택 이상자거든요. 이건 다음 시간에 볼 건데, 어쨌든 임대료랑 만약에 간주 임대료가 해당이 된다. 그럼 간주 임대료까지 포함을 하는 임대소득을 말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비교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2018년도 즉 19년 5월에 신고 납부해야 되는 주택임대소득을 보도록 할게요. 먼저 주택임대소득도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것과 2천만 원 이하인 것을 구분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의 소유 수에 따라서 달라요. 1주택 일반주택, 그리고 1주택 고가주택. 고가주택 저희가 지금 공부했죠. 그리고 2주택 이상입니다. 3주택 이상자 다 볼 건데,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 거는 이제 그 다음 시간에 배워야 되는 이제 감주 임대료 때문에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한 건데, 먼저 왼쪽 주택 임대소득 2천만 원 초과권을 볼게요. 2천만 원 초과 구간이라 하더라도 1주택 일반주택이다. 일반주택인 한 채만 가지고 있는 분들은 비과세예요. 그래, 나머지 분들은 다 이제 종합소득 합산과세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2월에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고, 사업장 현황 신고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넘어가시면 됩니다. 사업장 현황 면세 현황 신고를 하고 5월에 다른 소득이랑 같이 종합소득 합산과세를 해야 돼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두 가지가 비과세입니다. 두 가지 경우가, 먼저 2천만 원 초과를 하더라도 일반주택 한 주택을 갖고 있다. 그럼 비과세예요. 아니면 주택 소유와 그 유형에 상관없이 2천만 원 이하다. 주택 임대소득이. 그래도 비과세였어요. 이렇게 해서 2018년도 저희가 지금 공부하는 2018년도 종합소득세 끝장내기에서는 여기까지는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공부할 계산구조를 공부하면 돼요. 그런데 2019년도에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이 주택이. 그래서 보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2019년도에도 왼쪽 유형 2천만 원 초과 구간인 경우에는 똑같아요. 2018년도랑. 먼저 일반주택 한 채만 갖고 있으면 비과세고, 나머지는 똑같이 종합소득 합산과세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오른쪽이 바뀌었어요. 2천만 원 이하 구간에는 아까 2018년도에는 어떻게 했었죠? 그쵸? 다 비과세였었어요. 그런데 2천만 원 이하 구간은 1주택 일반주택만 비과세고, 이제 밑에 부분은 과세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과세를 하냐? 분리과세를 해요. 종합합산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분리과세로 따로 과세를 하고 종교를 하는 것입니다. 분리과세를 모르신다 그럼 1강을 꼭 듣고 오세요. 이게 바뀐 것인데, 분리과세하는 그 계산 구조가 좀 복잡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이걸 보기 전에요, 먼저 계산 구조가 임대주택 등록이랑 임대주택 미등록으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임대주택 등록이란 뭐냐? 먼저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단기 민간 임대주택 4년이죠. 아니면 장기 일반 8년, 그리고 공공지원 8년이에요. 이걸 구청에 가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증,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 증가율이 연 5% 이하여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한 게 임대주택 등록을 한 거예요.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이 못하면 임대주택 미등록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이걸 구분을 하고 계산 구조를 들어가야 됩니다. 따로 구분해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임대주택 등록한 경우에요, 세 가지 요건 충족한 경우 앞에서 봤던 필요금의 60%를 해줍니다. 그리고 기본공제 400만 원을 빼줘요. 그리고 세율은 무조건 14%입니다. 그리고 세액 감면을 해주는데 4년, 주택 임대 4년을 하면 30%입니다. 근데 8년을 했다 그럼 75%까지 세액 감면을 해줘요. 오른쪽으로 가서 임대주택을 등록하지 않았다 그럼 50%까지는 필요경비를 해줍니다. 그리고 기본공제는 200만 원 해주고, 세율은 똑같이 14%예요. 근데 세액 감면은 없어요. 하나하나 보면 필요경비죠. 필요경비 60% 또는 임대주택 미등록 경우에 50%예요. 이건 그냥 법정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저희가 저번 시간에 봤을 때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 즉 진짜로 쓴 경비를 빼야 그게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 것인데, 여기 주택임대사업소득에서는 임대주택을 등록한 경우에는 60%를 그냥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임대주택 미등록인 경우에도 50%를 인정을 해줍니다. 되게 큰 거예요, 되게. 그리고 기본 공제도 해줍니다. 종합소득 금액에서 종합소득 공제를 뺀 게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되죠. 똑같은 거예요. 기본 공제를 그 종합소득 공제처럼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율은 똑같이 무조건 14% 분리과세입니다.
그리고 세액 감면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이 기본공제 있잖아요. 기본공제가 이 분리과세 주택임대소, 저희가 지금 공부하는 거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빼줘요. 1강에서 봤죠. 2배에서 근년기 이 6가지 금액을 합친 게 종합소득 금액인데, 이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자만 기본공제 400만 원 또는 200만 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다 기본공제를 해주는 것은 아니다. 종합소득 금액 2천만 원 이하인 자만 해주는 것이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숫자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천만 원이라고 두 번 다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봤던 것처럼 이 주택 임대소득 말고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여서 기본공제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2천만 원을 보겠습니다. 수익금액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60%면 1200만 원 필요경비를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필요경비가 없다 하더라도. 그리고 400만 원을 공제해 주죠. 그럼 지금 400만 원이죠. 400만 원의 14%면 56만 원이에요. 그런데 주택 임대 의무 기간에 따라서 다르죠. 세액 감면이 4년인 경우에 30%, 8년인 경우에 75%예요. 그래서 4년인 경우에 30%이기 때문에 16만 8천 원이 세액 감면이 됩니다. 그리고 8년인 경우엔 42만 원이 돼요. 그래서 4년인 경우에 39만 2천 원을 내야 되고 8년인 경우에 14만 원을 내야 돼요. 생각보다 큰 세금 부담은 아니에요. 임대주택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근데 임대주택 미등록을 볼게요. 똑같이 2천만 원이다. 그럼 50%는 경비 인정해줘요. 1,000만 원 빠지죠. 그리고 소득공제, 기본공제 해줍니다. 200만 원. 그럼 800만 원이죠. 800만 원의 14%면 112만 원이에요. 근데 세액 감면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112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등록하지 않았다. 2천만 원의 경우에는 112만 원이 나와요. 옆에 있는 임대주택 등록보다 세부담이 크죠. 그래서 임대주택을 지금 등록을 하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개정을 했느냐, 개정 취지가 뭐냐면요, 일단 먼저 소규모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다 사업자 등록증도 안 내고 세금도 안 내시고 주택 임대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죠. 그런 분들을 지금 등록을 활성화 하겠다는 거예요. 대신에 활성화하는 대신에 당분간은, 제가 봤을 땐 당분간일 것 같은데, 당분간은 세금 부담을 완화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2019년도에 이렇게 이제 개정이 됐잖아요. 이제 소득세를 이제 내년부터 이제 이렇게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안 내시는 분들도 많아요. 안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국세청이 모르지 않습니다. 왜냐면 주택 임대차 정보 시스템 RHMS를 이제 구축을 했어요. 작년에 이제 보도 자료인데, 주택 임대차 정보 시스템을 통한 임대 시장 투명성 강화해서 이미 얘네가 지금 다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지금 임대를 하는데 미등록해서 지금 세금을 내지 않는 지금 리스트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간 부처마다 흩어져 있던 주택 임대차 정보를 종합 연계하여 주택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평 과세 기반 구축이다. 그래서 지금 이게 쭉 있는데 다 볼 수는 없고, 주요 기능이 뭐냐,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중 임대 중인 주택 현황도 파악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세금 탈루 여부 등을 검증해서 세금을 이제 매기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스템이 지금 작년에 이미 구축이 됐어요. 그래서 다 알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그리고 소득세법이 지금 이렇게 개정이 되는데 2018년 12월 31일에 주택 임대 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 기간에 결정세액에 더한다. 지금 가산세 파트거든요. 가산세 조문인데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이 주택 임대 사업을 하는데 등록을 안 했다. 그러면 수익 금액의 1,000분의 2예요. 수익 금액이에요. 이익이 아니고. 그러니까 매출입니다. 저희 같이 공부했죠. 그 금액이 크면 되게 커지는 거예요. 수익 금액의 1,000분의 2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산율이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큰 금액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이 이제 부칙에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년부터 당장 시행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지금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아까 보셨던 것 같이 세액 감면까지 많이 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절세를 하시는 게 낫지, 나중에 다 한 번에 맞으실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한 거 잠깐 정리하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두 가지죠. 2천만 원이 초과하더라도 일반 주택 하나면 비과세다. 근데 주택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다. 주택의 수나 그 유형에 상관없이 비과세였다. 그런데 2019년도부터는 어떻게 된다고요? 2천만 원 초과 구간은 같지만 2천만 원 이하는 일반 주택 1소유 비과세를 제외하고는 이제 분리과세로 세금을 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떠먹이세법의 떠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